1990년대 유럽 사이클 선수들이 10명 넘게 그렇게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무시다가. 네네. 본인들도 이걸 알고 쓴 건가요? 아니면 그쵸. 본인들도 알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다가 죽지 않으려고 이제 알람 맞춰놓고 자면서 심장 멈춰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더 무섭네.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렇죠. 잠깐 어렵고 재미없지 않습니다. 밥 친구, 출퇴근 친구, 그리고 술 친구처럼 유익하고 재밌게 털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준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빈 약사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에요. 맞아요. 보시나요? 저는 좀 연구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 사실 저는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도 연세대에 출퇴근하다 보면은 이렇게 식사하러 갔을 때 음식점, 학식당 같은 데 틀어놓으면은 끝날 때까지 앉아있긴 합니다. 거기서. 그거 보시면은 그 교직원분들 되게 그 펍처럼 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 자유분방한 분위기에서 교수님들도 앉아가지고 이제 다 식사를 오셨다가 잡힌 거죠. 거기 잡혀서 갑자기 응원도 하고 막 파이팅도 넘치고 굉장히 분위기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멕시코전이 끝나고 네. 맛있게 졌죠. 그리고 이제 남아공 경기가 남아있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승률이 한 80% 넘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이랑 했을 때요. 멕시코전은 저는 젖잘사라 생각하는 게 사실 멕시코 하면은 이제 축구에 좀 잘하는 나라. 잘하는 나라라 그쵸.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멕시코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북중미 그래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왜 낫지 않았을까? 이겼으면 이제 위험할 수도 실제로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져준 것도 좀 있긴 하죠. 네, 봐준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송 약사님 의견임을 전적으로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스포츠 하면은 생각나는 약 관련해서는 역시 가끔씩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떤 특별 선수들이 좀 몸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너무 잘해서 아니면 엄청 빠르거나 막 그런 거 보는데 가끔씩 그런 거 보면서 저 선수 혹시 뭐 먹은 거 아닐까라는 도핑을 약사로서 보자면은 그런 게 보이긴 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아니어야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소재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스포츠 도핑에 관한 거예요. 네. 소재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렇죠. 가져왔죠. 혹시 약사님도 가져오셨나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제 도핑이라고 했으니까 도핑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도핑이란 단어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면은 이제 도핑 한 티니핑의 종류는 아니겠죠? 그 티니핑 아시죠? 티니핑처럼 네 그런 종류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닐 거고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원이 좀 재밌어요. 그 남아프리카 줄루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거기서 재래의식에서 마시던 독한 술을 이제 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거를 마시는 행위를 해서 도핑이란 말이 유래를 했대요. 술에서 시작됐군요. 이게 스포츠랑 어떻게 연결이 됐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물이나 방법을 쓰는 행위에 해당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경기력 향상만이 기준이 아니라 그 세계 반도핑 기구 WADA,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와다라고 하는데 와다에서 다음에 말씀드릴 3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은 금지 약물로 지정을 하게 돼요. 3가지 이상이요. 3가지가 다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선수의 건강에 실제 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아도 건강에 해롭거나 아니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도 금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번외긴 한데 제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아시나요? 네, 그럼요. 한때 제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떡매라고 해서 이제 그 비싼 장갑 사기당하고 나서 접었어요. 초등학교 때. 거기서도 이제 캐릭터가 세지려면 버프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거기 게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걸 도핑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걸 도핑을 하면은 캐릭터 세지고 더 높은 보스를 잡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스포츠 이런 거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헛소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한 이걸 시키기 위해서 좀 금지 약물을 지정해 놓는 건데 혹시 준비해온 그럼 제 소재부터 한번 보시죠.
도핑의 역사부터 한번 보시죠. 도핑의 역사가 이제 약의 역사랑 같이 간다고 말할 정도로 되게 오래됐거든요. 진짜 얼마나 됐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부터 네. 사실상 스포츠라는 게 시작됐을 때부터인 거죠. 이제 선수 경기 전에 포도주에다가 허브를 넣어 마시거나 네. 동물의 고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환이요? 그쵸, 고환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결정체 같은 거를 이제 뭔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닐까. 당시에 그런 말도 혹은 이제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텐데. 되게 원시적인 스테로이드를 먹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대로 오면은 1800년도에 이제 사이클 선수들이 코케인, 카페인,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트리크닌이라고 해서 쥐약 성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먹었다. 코카인 발음 한번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코케인. 발음 되게 좋은데요. 코카인. 네, 코카인. 지약을 먹었다고 방금 하셨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리소리라고 하죠. 몸에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되지만 극소량을 먹는다면은 중추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피로감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당연히 좀 더 먹으면은 사망합니다. 그럼 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그렇죠. 스포츠라는 게 결국엔 이 한순간을 이기고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위험까지 좀 감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핑의 전환점이 1960년대에 로마 올림픽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덴마크 사이클 선수 크누드 옌센이 암페타민 과용으로 경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경기 중에 돌아가신. 네네. 경기 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국제 스포츠계가 이거는 진짜 좀 막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부터 공식 도핑 검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좀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쵸. 네, 좀 찾아보면은 바로 나오는 건데 1988년도에 하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입니다. 서울 올림픽. 네, 벤 존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00m에서 이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 때문에 금메달 박탈.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전 세계의 도핑 문제에 좀 이렇게 각인시켰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거 말고 최근의 사건도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와다가 생긴 것도 그 이후. 네, 맞습니다. 와다가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안 됐죠, 아직.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 핫한 사건은 야닉 시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24년도에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시너가 스테로이드 계열의 클로스테볼이라는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마사지사가 이제 바른 연고에서 피부로 흡수된 거라고 좀 항변을 했고, 결국 이제 3개월 자격 정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른 게 아니고 이게 의도하지 않게 됐는데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건가요? 아니죠. 이제 의도하지 않게 됐는데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에서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고의성이 없어도 규정 위반은 무조건 성립이 되고, 그 이제 고의성은 나중에 이제 제재 수위, 마치 수능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들고 가면은 누가 넣어줬던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무조건 빵점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수능을 이제 내년까지도 금지를 시킬 건가, 혹은 형사처벌까지도 갈 것인가, 수위가 그 의도성에서 전해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유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규정상에서는 무조건 탈락이고 무조건 이제 박탈이고 그 다음에 제재를 어느 수위로 할 것인가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저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왜 금지하냐라는 걸 약사 관점에서 좀 더 파고 들고 싶어요. 금지를 왜 해야 되냐? 스포츠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성의 문제이긴 한데 약학적으로 보면 좀 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게 되거든요. 그 지점을 제가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면 다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게 만들면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선수들이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피해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조금 건강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더 하다 보면은 서로 일단은 그 한계점을 지나칠 거고 건강적인 면에서 좋지 않아질 거다. 심혈관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주로 이제 도핑을 하는 게 그 스테로이드나 EPO
그러니까 에리스로포이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적혈구 생성 인자에 해당을 해요. 생성 촉진제. 근데 이제 이게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데 그 EPO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EPO를 쓰면은 그 혈액의 점도가 늘어나요. 그러다 그쵸. 보면은 이제 혈액이 아니 우리가 혈액을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적혈구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진 비율이 높아질수록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이 찐득해지고 좀 약간 네 찐득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면서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생겨요. 잘 흐르지 못해서 네 맞아요. 흐르지 네네. 못하다 보면은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혈전이 굳는 건가요? 끈적해지면서? 이게 동맥 같은 경우는 네네. 빠르다 보니까 혈전이 보통 잘 안 생기는데 네. 느리게 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느 순간 군데군데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990년대 유럽 사이클 선수들이 10명 넘게 그렇게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무시다가 네네. 그러면은 그게 더 이제 본인들도 이걸 알고 쓴 건가요? 아니면 그쵸, 본인들도 알면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자다가 죽지 않으려고 이제 알람 맞춰놓고 자면서 심장 멈춰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더 무섭네.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좀 네네.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거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네. 적당한 수준까지는 원래 이제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네. 결국에는 뭔가 본인이 이렇게 일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혹은 재밌으려고 오래 하다 보면은 몸이 사실 건강을 넘어선 좀 망가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흔히 말하는 뭐 테니스나 전 탁구를 좀 많이 즐겼는데 네. 흔히 말하는 이제 골프 같이 편측 운동이라 하거든요. 네. 이제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깨가 틀립니다. 저희 아버지도 테니스를 좀 많이 치셔서 어깨가 한쪽 어깨가 조금 더 솟아 있어요. 계속 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스포츠라는 게 원래 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시킨다고? 근데 아닌 거죠.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희생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잘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건강을 살리려고. 안 죽으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성장기에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보통 저희가 도핑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성장판을 일찍 닫거나 아니면은 청소년이 쓰면은 그래서 키가 안 크거나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고환 위축 네. 아니면 여성에게는 남성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진짜 몸이 이제 박살이 난다고. 그렇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 거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공정성 문제인데 이제 약사 입장에서 보면 좀 철학적인 문제에 해당해요. 그렇죠. 천연 능력의 한계를 약물로 넘는 게 과연 스포츠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특정 거죠.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폭탄처럼 투여하고 만든 과연 그 한계치를 넘는 능력이 그렇죠. 그게 스포츠의 과연 본질을. 흐리다. 약간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약물을 대놓고 도핑하고 하자라는 스포츠가 미국인가에 생긴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디테일은 다룰 수 있는데 네. 아예 그냥 대놓고 네. 도핑을 하고 스포츠를 하자. 근데 이게 웃긴 게 오히려 거기에 출전하는 분들의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되게 막 세계 신기록도 갱신하고 막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오히려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요? 왜냐면은 세계 그 최정상에 있는 선수들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참여하는 순간 쓴 거를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기도 하고 네. 이미 정상에서 이미 내추럴로 본인들이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요 관련해서도 그게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실제로 생겼군요. 네, 있었습니다만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계속 최고 기록 그러니까 내추럴을 넘어선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뭐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선수들의 그 어떤 스토리보다는 이게 좀 더 그 시청층 혹은 좀 우리 일반인들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좀 단계일 것 같은데 그렇죠. 헬스장 관련해서 헬스장 가보면 되게 엄청 크신 엉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말 걸기도 좀 무섭고 잘생겼고 그렇죠. 멋있으시고 덩치 크시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SNS에 항상 저도 이제 쇼츠나 릴스나 넘기다 보면은 좀 저는 어느 기준으로 그런 댓글이 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보는 것도 잘 어떻게 알아보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언제나 좀 몸이 좋으신 분들이 뜨면은 이게 로이드네 아니냐
흔히 말하는 내추럴이 아니냐로 좀 다투는 걸 항상 보게 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스포츠 도핑이랑 이제 그 헬스 스테로이드 좀 뿌리가 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경기력, 근육량을 높이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네. 선수들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일반인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궁금증이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이제 같아요. 법적으로는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서 접근된 철학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이게 효과는 확실한데 아까 송 약사님께서 지적해준 것처럼 좀 그 대가 육체적인 대가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효과는 좀 많이 확실한 편인가 본. 오, 네, 당연하죠.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거는 이제 근육 증가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운동을 같은 강도로 해도 이제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고 회복 속도도 높이니까 일반인 분들께서는 자연적으로 얻기 어려운 수준 그 이상으로 근육량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좀 유혹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3개월 동안 운동을 하고 이제 그쵸. 한 친구는 3개월 동안 운동을 했는데 붙는 속도가 뭐 2배, 3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스포츠에서 그 성과만 보고 달리듯이 여기서는 이제 그 몸만 보고 그 부작용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작용이 다시 한번 거의 있는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심혈관계라고 해서 혈압이 오르고 뭐 LDL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를 하고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냥 혈관계가 다 그냥 박살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겉은 조금 근육질인데 속은 좀 늙어가는 이제 겉속 속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속 겉은 좀 멋있어 보이고 하지만 물론 어느 순간에 아예 그만두면은 물론 어느 시기에 그만둘지 얼마큼 양을 복용했는지 어느 빈도로 복용했는지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지는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속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 심혈관계 말고도 이제 간도 안 좋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맞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간 수치가 크게 상승을 하고요. 이제 그 남성 호르몬 수치도 감소를 합니다. 아, 그래 남성 호르몬을 이제 넣는 건데 남자한테 좋은 게 아닌가 보네요. 이제 우리 몸에선 착각을 하는 거죠. 외부에서 남성 호르몬이 들어오는데 내가 굳이 생성을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공장 문을 닫아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활동을 멈춰버리는 식이 되는 그렇죠. 이제 거군요. 그래가지고 그만두었을 때 이제 고환 위축 똑같이 약간 정자수 감소, 이제 불임 문제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세를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그쵸. 상황. 아이러니한 거죠. 사실 건강해지려고 했다는 말 자체도 전 동의를 하진 않는 게. 욕심이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욕심. 그러니까 건강보다는 외적인 미용을 위해서 했다는 게 좀 더 맞는 말인 것 같고. 그쵸.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이제 뭐 목소리가 굵어진다거나 체모가 증가한다거나 생리불순, 남성화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약을 끊으셔도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건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여기까지가 육체적인 내용들이고 이제 좀 정신건강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로이드 레인지? 네. 맞아요. 로이드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아. 사실 테스토스테론 같이 스테로이드 쪽이 남성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적극성, 공격성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충동성 뭐 이런 것들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비정상적으로 더 투여한 거니까 우울감, 불안감, 정신과적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용 쪽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건강 전체를 담보로 한 이제 그런 좀 선택인 거죠. 댓글에서 그게 많이 보이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딱 한 번만 써보면 안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한 번으로 우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내가 원하는 몸을 딱 한 번으로 얻을 수 없을 거고요. 그쵸. 결국에는 그 몸까지 도달하려면은 여러 번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만두었을 때 몸이 성장하는 속도를 체감했잖아요. 이미 한 번. 그쵸. 네, 그 체감 한 번 했던 속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체감이 좀 느껴지겠네요. 그쵸. 네. 빠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손을 대게 이번 한 번만 사실상 약물 의존성. 자체의 의존성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의존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군요. 네. 결국 이제 운동선수 도핑이랑 헬스장 스테로이드 이런 도핑도 비슷한 결이겠네요. 그쵸. 그 자체가 뭐 이번 한 번만 해가지고 이번 한 번만 좀 성과를 내자. 이번 한 번만 좀 몸을 한번 좀 벌크업을 해보자. 더 빠르고 강하고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 약간 인간의 어떤 욕심에서 기인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뭔가 약물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대신에 이제 건강의 한계를 먼저 건드린다는 약간 그렇죠.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은 네, 그렇게 그렇게 좀 되겠네요. 이쁘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수분들이든 일반인 분들이든 이제 약으로 얻는 근육 그 혹은 성과들은 사실 뭐 걸리는 순간 박살이 나는 거고요. 네, 그런 그쵸, 것들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 이익 혹은 해의 그 밸런스죠. 네네. 해로 인해서 많이 덮어지면서 잃을 수가 있다. 네, 비싼 대가가 요구가 된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테로이드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문제되는 예시가 있었나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의도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의도치 않았지만 의도치 않았지만 이제 그 도핑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감기약을 먹었다가 도핑 걸린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한국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이 바둑 선수입니다. 바둑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는 보통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바둑 선수분께서 종합 감기약을 먹었는데 도핑 검사에 걸렸어요. 약에 들어있던 성분이 바로 메틸 에페드린이라는 그런 성분이었거든요. 그쵸. 결국 금메달 박탈, 자격 정지. 바둑도 이런 도핑 검사를 하나 보네요. 하죠. 왜냐면은 사실 바둑도 그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저희 최근에 드라마 혹시 그 참교육 보셨나요? 그 ADHD 치료제. 오, 맞습니다. 요즘 그 뭐냐 디페니데이트. 네, 그 공부에 집중이 된다고 해서 그런 약물로 확 그 이제 그 드라마에서 한 에피소드로 그쵸, 길게 그쵸. 다룬 적이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머리 쓰고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흥분 효과가 있어가지고 금지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이제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를 넘어서서 건강 문제인 이유도 있고요. 그쵸. 이게 약사로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네. 저희가 흔히 쓰는 종합 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 또는 메틸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코막힘을 뚫어주는 이제 교감신경 작용제라는 건데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저희는 좀 운동하는 상황을 좀 떠올리면 쉬울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조금 진정 이런 쪽에 속하게 되는데 저희가 운동할 때 떠올리면은 호흡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작용제를 먹게 되면은 좀 호흡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막힘을 뚫어주는 효과로 이러한 성분들을 쓰게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효과, 각성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서 그 와다의 금지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 개 더 있습니다. 코데인 들어보셨나요? 코데인 기침약에 많이 있는 성분인데 이게 사실 마약성 진통제랑 진해제, 그쵸. 기침을 줄여주는 그런 약으로 쓰이는 건데요. 이게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대사가 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구조부터 떠올리니까 제 네.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네. 코데인 구조 보면은 아마 화면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 상단에 5메틸기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5메틸기를 메틸이라고 해서 그걸 떼면은 OH가 됩니다. 이 구조가 바로 정확하게 모르핀이랑 똑같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이 되게 됩니다. 체내에서. 사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그러면 코데인 왜냐면은 우려를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기침약으로 내가 뭐 그럼 코데인 먹으면 모르핀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면은 코데인은 몸 안에서 약 5%에서 15% 아마 내지만 모르핀으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완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이제 당연히 올바른 처방을 받아서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그 정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마약에 해당하다 보니까 네네. 그 일반 의약품을 살 수는 없고 처방을 맞습니다. 받아서만 살 수 있고 저희가 네네. 가끔씩 먹는 약 중에 이제 코프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코데인은 아니지만 디하이드로 코데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네. 코프 시럽이라는 게 그래서 그
감기를 멈추게 하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처방을 받아야 한다. 아, 그쵸.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되고요. 코프가 기침, 영어로니까 맞아요. 기침을 멈추게 한다. 정확히 말하면 감기 중에서 기침 증상을 멈추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도핑에서 그러면 기침약을 먹었는데 걸리는 거다 보니까 많이 억울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저희가 스테로이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서도 스테로이드가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끔씩 천식이나 비염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흡입형 스테로이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가려움, 염증 이럴 때 사용하는 연고 바르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앞에서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서 이런 것들은 투여 경로에 따라서 좀 허가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야닉 시너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연고는 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 속해서 네, 좀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아까 스테로이드가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를 살짝 언급해 줄 수가 있나요? 아, 다 같은 스테로이드가 아닌 거예요? 그쵸. 스테로이드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랑 네. 카타볼릭 스테로이드라고 보시죠. 반대말을 굳이 정하자면은 네네. 이제 아나볼릭이라는 건 이제 동화작용이라는 뜻으로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도핑에 사용되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인데 단백질을 더 만들어주고 네. 약간 이런 동화작용인 거고 그 카타볼릭이라는 거는 좀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뭔가 맞습니다. 분해하는 거. 예를 들면 코티솔 같은 게 있어요. 네. 코티솔이 저희 몸에서 이제 막 탄수화물 쓰게 하고 맞죠, 막 맞죠. 분해하는 거 해당하는데 약간 저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뭐 플루티카손 같은 네. 뭐 연고. 네, 연고도 있고 네. 바르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카타볼릭 스테로이드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 좀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무서운 이유는 억울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의도가 아까, 없었어. 엄격 책임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아까 뭐 이제 앞에서 되게 설명을 길게 드렸죠. 걸리면 일단 무조건 박탈. 그리고 나서 의도성에 의해서 제재 그 수위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도 반드시 팀 닥터나 스포츠 약사에게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한국 도핑 방지위원회 KADA라는 한국도 있네요. 와다가 있었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KADA인데요. 카다네요. 카다. 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성분명으로 이제 금지 여부를 검색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일반인들도 쓸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글로벌 드로라고 해서 DRO 앱인데요. 성분이나 제품명을 검색하시면은 도핑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운동선수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네. 그러면 이건 약도 먹지 말라. 뭐쭉 아프세요 이럴 수도 없으니까. 가혹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부분도 혹시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서두를 열어주신 거 보니. 맞아요.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줄여서 TUE 테라퓨틱 유스 익셉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테라피틱? 네, 맞아요. 익셉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이제 도핑 방지 기구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형식이에요.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조건이 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진단된 질병 치료의 목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회복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까다롭네요. 좀 그죠? 까다롭긴 하죠. 왜냐면은 경기력 영향을 주고 안정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또 최근에 재밌는 약물이 하나 또 신규 금지 약물이 들어갔는데요. 2025년에 새로 추가된 게 이제 미도드린이라는 약물이에요. 네. 이건 저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인데 네. 혈압을 올려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가 되었어요. 약간 저혈압 약이니까 고혈압 혈압을 올리는 만큼 약간 펌핑 느낌? 펌핑이 될 거다. 약간 그 원피스에서 기어 세컨드 쓰는 느낌으로다가. 그죠, 보셨나요? 저 원피스 너무 좋아. 저 좋아하죠. 그죠? 네. 기어 세컨드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율, 약간 맞아요. 몸을 연기 나고. 그렇죠. 연기가 나면서 펌핑을 시켜가지고 체내에 증기기관처럼 혈액을 빠르게 돌게 만들어서 반응속도 높이겠다. 꽤 과학적인 내용이었네요. 저희 약 얘기할 때부터 신나하는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완결 날 때까지 몰아보려고. 그쵸.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꽤 근거 있는 내용이었다. 그쵸. 네. 근데 저혈압 약 말고도 고혈압 약도 또 안 네.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요? 혈압의 저속도를 낮추는데. 그러면 네. 왜냐면은 그 알코올 같은 것도 일부 종목에서 금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네. 알코올 같은 거는 오히려 사람 몸을 느리게 만드는데 그쵸. 이것도 금지네요. 혈압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맞죠. 약간 양궁이나 사격처럼 네.
고도의 이게 떨림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좀 이제 진정시켜준다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도 일부 종목에서는 금지라고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베타 차단제 같은 것도 금지겠네요. 같은 원리로? 그렇죠. 이제 고혈압약에 사용되는 게 이제 베타 차단제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작용제가 아니라 교감신경 억제제에 해당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두근거림을 막고 손 떨림을 막아주다 보니까 고혈압약이 도핑 약물로 해당되게 됐어요. 아까 교감신경 관련 내용이랑 반대네요. 그쵸, 반대. 그래서 떨림을 네. 방지해 주니까 뭔가 쏠 때, 그쵸, 흔들림 그쵸. 같은 거 있을 때 그걸 잡아준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이제 도핑은 옛날 고대부터 있었고 선수 생명과 건강을 되게 위협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도핑을 금지하는 건 단순히 불공정하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수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거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도핑도 이 약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부터 역사 좀 같이 해왔네요. 그죠? 이제 무서운 거는 감기약 하나로도 커리어가 좀 많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쵸, 그쵸. 이진일 선수처럼요. 그죠? 선수촌 약국에서 그 감기약 사서 복용하셨다가 도핑에 걸려가지고 올림픽 커리어가 좀 종료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에 해당을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약사로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운동선수 본인은 물론 그 선수를 아끼는 가족, 코치 모두가 이제 약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기약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도 오늘 영상 보면서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엄청 많다는 걸 아마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약은 아는 만큼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